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아니 생명과도 직결된 이야기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평소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 그리고 병원에서는 혈관이 막혀 있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뭘 조심했습니까?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고기 기름, 이런 거 안 먹으려고 정말 애썼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에 건강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튀김 기름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3번, 4번씩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입니다. 설탕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단 음식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청소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옆에서 자식이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나이가 들면 당이 더 위험해지냐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죠? 젊을 때는 좀 달달한 것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래도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60, 70 넘어가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상처가 나도 예전처럼 빨리 아물지를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줄은 느렸다 놨다 해도 금방 돌아오잖아요. 근데 오래된 고무줄은 한번 늘리면 끊어지거나 늘어난 채로 있죠. 우리 혈관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좀 단 거 먹어도 몸이 금방 처리하고 회복했는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관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당이 도대체 우리 혈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빵을 먹으면 그게 몸속에서 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피에 당이 많아지죠. 피에 당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꿀처럼요. 물처럼 맑고 흐르던 피가 꿀처럼 끈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 안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혈관벽에 계속 부딪히고 들러붙고 긁히고 그럽니다. 마치 거친 사포로 벽을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여기저기서 물질들이 모여듭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하수구에 때가 끼듯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혈관이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튀김 기름도 물론 안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튀김 기름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아, 오늘 튀김 먹었으니까 내일은 삼가야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 걸 먹는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제일 무서운 법이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단 거 드셨습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저도 안 먹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타드셨죠? 그 커피 믹스 한 봉지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1스푼, 2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2봉지 드시면 벌써 설탕을 4스푼 드신 겁니다. 콜라 반 캔 마신 거랑 비슷합니다. 아침에 빵 드셨나요? 식빵, 단팥빵, 모닝빵, 뭐 이런 거요. 빵은 달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빵은 흰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당으로 바뀌어요. 설탕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혈관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점심에 국수 드셨습니까?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면발이 쭉 들어가서 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동, 칼국수, 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간식으로 과일 드셨나요? 과일은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근데 과일 주스는 다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다 사라지고 당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주스는 거의 설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과 주스, 포도 주스 이런 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떡볶이나 떡 드셨나요?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찹쌀이든 맵쌀이든 간에 다 당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단 거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당을 드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뭡니까? 흰쌀밥이죠. 흰쌀밥 한 공기면 설탕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10스푼이 넘습니다. 놀랍죠? 밥이 달지도 않은데 무슨 설탕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흰쌀은 몸속에서 아주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관 입장에서 보면 설탕이랑 비슷한 거예요. 특히 흰쌀밥에 달달한 반찬 같이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조림, 볶음, 장조림 이런 거요. 다 간장이나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튀김 기름은 한 번에 많이 먹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튀김을 매일 3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름진 거 먹으면 속도 느끼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당은 다릅니다. 조금씩 자주 매일 평생 먹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혈관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번 크게 맞는 것과 작게라도 계속 맞는 것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계속 맞는 게 더 위험하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김 기름은 가끔 한 대 치는 거고요. 당은 하루 종일 계속 톡톡 치는 겁니다. 쉬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5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십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자꾸만 피곤하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밥 먹고 나면 졸음이 확 쏟아지시나요? 식곤증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심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십니까? 특히 종아리가요. 이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호입니다. 발끝이 차갑습니까? 한여름에도 발이 차갑다면 혈액이 말단까지 잘 안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발이 붓나요?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이것도 혈당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당기십니까? 먹어도 또 먹고 싶고요. 이건 이미 당 중독이 시작된 겁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십니까? 2번, 3번 이상 가신다면 혈당이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바꿔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요. 첫 번째, 흰쌀밥 드시죠? 그 흰쌀밥에 현미나 보리를 조금만 섞어보세요. 반반 섞으시면 됩니다. 전부 현미로 하시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반만 섞으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관한테는 훨씬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간식 드시죠? 과자나 빵 대신에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거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손에 한 움큼 쥐는 정도요.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찝니다.
세 번째, 과일은 꼭 통으로 드세요. 껍질째 씹어 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 그대로 드시면 섬유질이 있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근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다 날아가고 당만 남습니다. 설탕물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 번째, 커피 믹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봉지만 드세요. 두 봉지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한 봉지를 반만 타서 드세요. 이것만 줄여도 하루의 설탕 섭취량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빵 드시면 혼자 드시지 마세요. 빵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빵 드실 때는 꼭 계란이나 채소랑 같이 드세요. 예를 들어 샌드위치처럼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밥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보통 밥부터 먹으시죠? 이제부터는 반찬부터 드세요. 채소 반찬부터 먹고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드시고요. 마지막에 밥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컵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요. 이게 밤사이 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좀 주물러 주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피를 위로 올려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종아리를 양손으로 쭉쭉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1분만 하셔도 됩니다. 손끝 발끝을 털어주세요. 손을 앞으로 쭉 뻗고 털고요. 발도 털어주세요. 30초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말단 혈액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밥 먹고 나서 10분만 걸으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셔도 되고요. 이게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정말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만 바꾸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이제 와서 바꿔봤자 소용있겠어?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바꾸면 몸이 반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좀 상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당을 줄이고 조금씩 움직이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혈관이 회복됩니다. 완전히 새 것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훨씬 좋아집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75 넘으신 분이 식습관 바꾸시고 나서 혈압약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요. 당뇨약을 줄이신 분도 계십니다. 다리 저림이 사라지신 분, 피로가 풀리신 분 정말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은 날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튀김 기름도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당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커피 믹스, 빵, 흰쌀밥, 국수, 떡, 과일 주스, 이 모든 게 다 당입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매일 조금씩 쉬지 않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반만 줄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흰쌀밥에 잡곡 섞고요. 커피 믹스 줄이고요. 과일 주스 대신 과일통으로 먹고요. 빵 먹을 때 계란이나 채소랑 같이 먹고요. 밥 먹을 때 채소부터 먹고요. 식후에 10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씩만 바꿔가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의사도 약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하나 더 바꿔보시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좋은 습관이 쌓여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아니, 지금 당장부터요. 물 한 잔 드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 좀 풀어주시고요. 다음 식사 때는 채소부터 드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자식들, 손주들 얼굴 보시면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러려면 혈관 건강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튀김 기름보다 당이 더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음식에 숨어 있다는 것, 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